축구, 야구와 같은 운동을 하다가 무릎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다면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에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존재하고요. 대부분 무릎을 앞뒤로 움직이는 거나 내회전이나 외회전을 과도한 회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는 대부분 비접촉 파열로 이루어지고요. 스포츠 활동 도중에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이나 순식간에 착지하는 동작에서 무릎이 비틀어지면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자동차 대시보드 등에 무릎을 찢거나 무릎을 운동, 축구나 미식축구를 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무릎을 찧으면서 견골이 대퇴골에 비하여 후방으로 밀리면서 찢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와 동시에 무릎 부상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철 불청객, 스포츠 손상, 무릎 십자인대 파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무릎 속 붕괴, 이젠 치료를 통해 재건할 수 있습니다. 김상효 정형외과 전문의. 경남 김해에 위치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 이모정 씨는 이곳에서 평소처럼 사회인 야구를 즐겼는데요. 승부처에서 순간 움직임이 격해졌고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평소에 취미생활로 사회인 야구를 즐기는 곳입니다. 그전에는 다른 취미생활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회인 야구를 한 지는 한 17년 정도 됐고, 원래 오늘이 저희 리그 개막전인데 제가 또 2주 전쯤에 제가 일요리그에 또 가는 또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홈에서 캐쳐랑 포수랑 약간의 접촉이 있는 바람에 그때 무릎을 부딪혀서 그때 부상을 입고 이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검진을 했는데 제가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서 오늘 경기는 그냥 선수들 우리 팀원들 응원차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네. 사회인 야구 감독 겸 선수로 활동하고 있지만 무릎 부상으로 오늘은 그라운드를 밟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앉아 가만히 보고만 있자니 답답함이 밀려오는데요. 어제까지 날씨도 조금 쌀쌀했는데 오늘 낮 되니까 또 많이 풀렸네요. 그래서 야구하기도 좋은 날씨인데 또 벤치에서 이렇게 선수들 뛰는 거만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네. 저도 이게 다치기 전에도 조금 상태는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만큼 조금 운동을 좀 못했어요. 네. 야구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전력 질주할 때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조금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참에 치료 잘 받고 재활 잘 해가지고 조금 더 운동하고 나서도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안 아프게 좀 운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떤 일을 하든 일단 아프지 않아야겠죠. 사회인 야구는 주로 평일보다 주말에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경직돼 있던 근육과 인대가 놀라 부상 위험이 더 커집니다. 사실 이 생활체육이라는 게 좀 자기의 체력에 맞춰서 자기의 어떤 능력대로 해야 되는데 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자기의 어떤 능력치 한계를 자꾸 넘어서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호중형님 수술 잘 받으시고 그리고 또 재활 잘 하셔서 다시 그라운드에서 뛰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재활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며칠 후 이모정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는데요. 만성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손상이 동반되며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술이 예정돼 있어서 어제 입원해서 지금 수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큰 수술 또 처음이라서 이번에도 조금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 듣고 조금 많이 좀 놀라기도 했는데 또 과장님이 또 자세하게 또 어제 입원하기 전에 또 설명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조금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제 그냥 단순 엑스레이에서도 무릎이 뒤로 밀려 있는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네. 십자인대가 이제 전방, 후방이나 이렇게 보면 후방이 빠지면 결국 밑에 있는 견골이 뒤로 빠지는 거죠.
이 보시면 이 뚜껑뼈라고 하잖아요. 앞쪽에 연골이 많이 결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 검사 아까 봤지만 저희가 류마티스가 조금 인자가 있습니다. 환자분은 일단 뭐 걷는 거 좀 힘들어하시고 아무래도 무릎을 쩔뚝거리시면서 오셨는데 당시에 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관찰됐습니다. 저희가 완전 파열을 하면은 뭐 1단계, 2단계 부분 파열이 아니고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좀 더 고려가 되는데 뒤쪽에 후방 십자인대가 혈류량이 많아서 회복은 할 수 있지만 3단계가 됐을 때는 수술을 안 하면 2단계 정도까지 무릎이 흔들리는 게 제법 많이 남아서 수술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의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불안정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연골 손상, 관절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무릎이 많이 흔들리네요. 지금 환자분의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제가 여러 가지 검사를 면밀하게 해보는데 연골 손상이 있습니다. 슬개골 밑 뒤쪽에 있는 슬개골 연골이 좀 벗겨져 있고 그 외에도 내측부에 있는 대퇴 연골이 벗겨져 있는데 환자분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류마티스가 있죠. 그 류마티스에 의해서 연골 상태가 안 좋아서 평소에 불편하셨을 거고 류마티스에 의해서 십자인대가 조금 약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 후에 외상이 발생해서 이게 악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파열 연골판 부분 절제술, 연골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이미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이었고 류마티스 증상도 의심돼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수술보단 내시경을 이용해 절개를 최소화했습니다. 불필요한 방사선 조사 없이 후방 십자인대를 정확히 위치시켰는데요. 안타깝게 대퇴할차부에 연골 결손이 있으셔가지고 연골 결손 부위는 변연 절제술만 간단하게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는 타각원을 이용해서 재건술을 시행했고 추후에 경과를 관찰하면서 재활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후방 십자인대는 수술 후 4주간 관절 고정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목발 보행을 하면서 주변 근육이 서로 붙거나 굳어지지 않게 다리 운동을 하는데요. 4주가 지나면 점차 재활을 진행합니다. 재활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통증도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뭐 수술하고 나서도 그랬고 일단 지금까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술은 잘 마무리됐는데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후방 십자인대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십니다. 전방 십자인대와 다르게 재활을 천천히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뭔가 지루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렇다고 지금 너무 무리해서 재활을 당겨서 시작했을 때 후방 십자인대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이제 마음을 굉장히 공감해주고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무릎은 다행히 잘 펴셔가지고 큰 문제 없이 지금 재활 과정까지 순조로운 상태입니다. 재활은 단순 운동을 넘어 마음까지 함께 단련해 나가는 여정이기도 하지요. 현재는 잠시 멈춰 있지만 다시 걷고 뛰며 일상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길 닥터스가 응원합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게 뭉칭을 마사지를 계속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침대에서 계속 자가 마사지도 하고 계속 지금 펴는 연습을 조금 더 하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제가 또 하던 일이 있으니까 지금 다치고 나서 또 일을 좀 많이 못 보다 보니까 좀 더 활발하게 좀 거래처도 좀 다니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못했던 운동도 좀 야외에 가서 날씨도 또 좀 좋아지고 해서 좀 아니면 등산 같은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남녀노소 모두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겪는 여성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형보영 씨는 평소 풋살을 즐겨 했는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런 통증을 느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 한 달 전쯤에 이제 풋살을 하다가 무릎을 삐어가지고 여러 병원을 둘러봤는데도 이제 진전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무릎이 이제 꺾이는 듯한 느낌 받아서 이제 처음에는 딛지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좀 막 병원을 다니다가 통증은 좀 잡혔다고 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한 건 없었는데 그 약간 걸리는 느낌
계속 나가지고 여기 다시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측 부인대는 괜찮지만 이게 연골판이 찢어졌죠. 네.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연골판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양동이 손잡이처럼 반대로 180도 돌아서 끼어 있는 거예요. 환자분은 이제 축구 좋아하시는 20대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풋살 하시다가 무릎이 돌아가서 오셨는데 당시에 이제 걷기는 힘드셔가지고 쩔뚝쩔뚝해서 마찬가지로 오셨습니다. 검사상에서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이 관찰됐고요. 내측 연골판에 우리가 말하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 같이 관찰됐던 환자입니다. 앞 전방 십자인대 끊어진 거고 내측 연골판이 안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찢어진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골판이거든요. 연골판이 20살에서 연골판이 문제가 있으면 관절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전방 십자인대는 아무래도 무릎 내부에 중간쯤에 존재하기 때문에 무릎이 앞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내회전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무릎이 비틀어지면서 뭔가 찢어지는 느낌이 나거나 무릎 안에 피가 고였을 때는 전방 십자인대를 먼저 걱정하게 되고요. 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후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좀 더 낫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떻게 다쳤느냐를 물어보게 되고요. 환자분들이 착지하면서 무릎이 돌아갔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전방 십자인대를 먼저 의심을 하게 되고요.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외상 후에 무릎을 바닥에 찍거나 누군가에게 태클을 당해서 무릎이 꺾였을 때 후방 쪽에 무릎에 이제 오금이 아프다든지 무릎이 물이 찼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반월판 연골 봉합술,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이 안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내려갔다 보시면 되고 떨어진 단면이 좀 남아있네요. 이게 조금 남아있는 거죠. 이미 기능은 안 된다 보면 되겠고. 형보형 환자의 경우 비접촉 파열로 발을 디디면서 무릎이 돌아간 상태였는데요. 이로 인해 내측 연골판에 양동이 파열이 생겼고 무릎이 다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는 잠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연골판이 찢어지거나 닳아 없어질 수 있는 상황. 빠르게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이제 예상했던 내측 연골판에 파열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꼬맸습니다. 다행히 꼬매고 나서 결과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잘 나오실 걸로 생각하고요. 바깥쪽 연골판도 파열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꼬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사이즈의 부분 절제술만 시행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도 아주 잘 됐기 때문에 잘 나을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2주간 목발 보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인 관절 운동을 합니다. 반월상 연골판에 광범위한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근력을 강화시키고 3개월 후부터 가벼운 조깅이 가능한데요. 아직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 전보다는 통증도 줄어들었고 점점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라서 눕거나 앉아서 다리 허벅지를 들어 올리고 그런 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이다 보니까 약간 근력 운동, 헬스를 다니면서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몸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파열됐던 연골판은 잘 봉합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계획도 한번 들어볼까요? 제 예상보다는 더 컨디션 좋으신 것 같고요. 제가 보통은 한 6주 정도부터는 근력 운동을 먼저 시킵니다. 근육이 정상적인 범주 안으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3개월 정도의 달리기를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달리기를 잘하고 나서 스킬 트레이닝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하고요. 총괄적으로는 아마 9개월에서 10개월쯤부터는 가볍게 공을 좀 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운동선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활동을 즐겨하는 일반인도 부상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축구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무릎에서 뚝 소리는 안 났는데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바로 택시 타고 가까운 문 열린 병원으로 딱 왔었는데 그게 여기였습니다. 네, 계속 걸어보려고 노력했는데 힘이 안 들어가고 넘어질 것 같아서 그냥 주저앉고 일단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친구 부축 받아서 병원으로 왔었습니다. 지금은 통증 같은 거는 그럼 어때요? 한 번씩 아릴 때 아릴 때가 있고 네, 어디가 제일 불편해요? 무릎 안쪽, 안쪽? 위쪽, 네, 내시경 뚫었을 때 구멍 이런 데 불편한가요? 네, 거기랑 위쪽이 네. 이건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수술할 때 건드는 데도 아니지만 네. 대퇴 직근이 부착하는 힘줄 네. 부분이라서 네. 여기라든지 이 부분 이런 데는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수술한 부분이 괜찮고 햄스트링 괜찮으면 정말 네. 다행이네요. 네. 본인이 이제 축구하다가 무릎이 돌아가서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미리 알고 온 분입니다. 나이가 젊은 분이고 워낙 정보에 빠르기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 의심을 본인도 했고 저도 이제 신체 검진에서 전방 십자인대가 굉장히 강하게 의심돼서 MRI 검사까지 진행했던 환자입니다. 십자인대는 완전 파열이 있었고요. 전방 십자인대에. 그리고 연골판에 손상이 의심될 만큼의 그 주변에 염증 조직은 많이 관찰됐던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계획할 때 연골판 파열이 있을 때는 봉합을 하겠다 계획을 했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술을 계획했던 분입니다. 환자분께서 자가건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가건을 이용해서 본인의 햄스트링을 채취해서 수술을 했던 분입니다. 지난 10월 자가건 이식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외측 관절의 건 보강술을 시행했습니다. 무릎을 집에 비유한다면 집안 기둥을 다시 세우고 바깥쪽 지지대를 추가해 더 튼튼하게 만든 건데요. 평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2달 정도는 빨리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이제 재활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환자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스킬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스킬 트레이닝이 무시된 상태에서 경기를 들어가 버리면 무릎은 아직까지 경기를 뛸 레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한 재활을 하면서 들어가야지 큰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골판에 완전 파열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다리 펴기와 관절 수동 운동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는 좋은데요. 청춘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죠. 따뜻한 봄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릎 딱 수술하고 나서 그 직후에는 솔직히 못 걸어 다니고 일어서기도 힘들고 앉아있기도 못했는데 지금은 뭐 축구도 할 수 있고 많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원래 앉아있으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아팠는데 이제는 딱히 관계없이 수업에만 딱 집중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제는 운동 전엔 스트레칭은 필수. 차츰차츰 일상을 되찾으면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다치고 나니까 좀 겁이 나서 활동적이게는 운동을 못 하겠고 하더라도 항상 보호대 착용하고 스트레칭을 진짜 많이 하고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이밍을 진짜 해보고 싶은데 클라이밍이 부상 위험성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도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 핀 뽑고 한 2년쯤 되면은 그때는 아마 클라이밍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병원을 처음 찾은 문철민 씨. 과거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었는데 최근 다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공 차다가 이제 상대방이 옆에 여기 탁 치는 바람에 그때 다 인대 2개가 나가가지고 원래 수술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내측 인대만 했었는데 그거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괜찮아서 지내다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무릎이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결정하게 됐어요. 10여 년 전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었지만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손상이 악화됐는데요. 처음 병원을 찾을 당시 환자 상태는 어땠습니까? 환자분은 이제 이미 만성 파열이죠. 근데 이제 다리가 흔들린다.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무릎이 좀 붓는 것 같다. 근육량이 상당히 많은 분이었거든요.
근데 운동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붓는다는 것은 무릎 안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해서 MRI 결과상에서는 내측 부인대 봉합을 했지만 안타깝게 실패해서 거의 이제 녹아서 없어진 상태였고요. 전방 십자인대는 이미 없어진 지가 5년 이상 된 걸로 생각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없다 보니까 연골판에 문제가 생겨서 내측 연골판에 아주 심한 양동이 손잡이 파열이 생긴 상태로 몸이 적응해서 살다가 점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 내측 부인대 또한 매우 얇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3월 전방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전 외측인대 재건술, 내측 파열 연골판 부분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환자의 여러 가지 과거력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수술이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했고요. 내측 부인대가 없으면 무릎이 좌우로 많이 흔들립니다. 그로 인한 이제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측 부인대는 봉합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재건술을 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도 마찬가지로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단순 인대 재건술이 아니고 복합 인대 파열이죠. 2개 이상의 인대를 만들어주면서 젊은 환자고 근육이 많지만 스포츠 활동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전 내측 인대를 함께 만들어주는 걸 결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월이 흘렀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물론 운동량이 많을 때는 무릎에 일부 붓는 느낌을 호소하시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과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십자인대나 뭐 이런 수술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재활센터 있어가지고 원래 그 10년 전에 다녔던 데가 아직 계속 2년이 닿아서 계속 거기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재활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소홀히 하면 재파열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십자인대와 무릎 근력이 안정화되지만 스포츠에 복귀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부상 부위에 관해서 저희가 운동을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재활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스포츠 현장으로서 복귀할 수 있는 기능적인 훈련에 중점적으로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재활 치료가 끝나시고 나서 이제 운동을 종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제 그것들보다는 저는 일단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시고 아무래도 근력이라는 부분들은 자꾸 안 사용하시면 이제 자꾸 퇴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자꾸 자기만의 루틴의 운동들을 만드셔서 계속 회복하는 데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재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최소 6개월 이상 재활의 시간은 길지만 다시 운동장을 뛸 때의 기쁨은 그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파이팅입니다. 힘든데 하고 나면 이제 안 되던 동작이나 이게 느낌이 달라가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공 차는 걸 좋아해서 축구가 먼저 가장 해보고 싶고 재활도 꾸준히 뭐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네, 꾸준히 해야죠. 네. 봄철엔 활동량이 늘어나는 만큼 부상의 위험도 숨어 있죠. 하지만 스포츠는 건강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무릎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건강한 몸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손상이 있을 경우에 만성이 되면 결국 관절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수술하는 가장 큰 목적은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그 속에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거기 때문에 무릎에 이유 없이 물이 차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불안정함을 느낀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